반갑습니다. 자, 이제 일기법 지난 시간에 한번 했고, 이제 대행사님이 일기법의 필요에 대한 법설을 중심으로 쭉 설명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 본문과 관련돼서 시작하는데, 오늘은 주로 상시일기법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일기법의 대요가 나와요. 정천 현행 이번에 나온 전서 65쪽에 보면 일기법의 대요 그러면 크고 이제 요긴한 게 크게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뜻을 크게 포괄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번가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식 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용어인데 여기서 제가 출가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 전 출가니까 그러면 출가고 제 정토는 제가니까 제가고 그럼 세칭이 이게 참 이 용어가 참 애매해요. 근데 저는 그런 뜻보다는 그렇게 제도화된 뜻보다는 일반론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의 관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제세 출세의 공부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세 공부인은 제가, 출세 공부인은 출가. 그럼 이것이 제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상시 훈련을 할 때는 제가고 정기 훈련을 할 때는 출가고 이렇게 해야 저는 더 보편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 놓고도 또 약간 불안하니까 또는 저 같은 전무 출신 출가자, 그 다음에 거진 출신 재가자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는데 주된 개념은 아까 같이 제세 출세 공부인을 기준으로 저는 재가 출가를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것은 유무식, 이게 뭔가 지식이 좀 있든 없든 알든 모르든 이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몰라서 못한다 이런 말은 소용없다. 이런 말을 지금 여기다가 확실하게 대못을 박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반성 이렇게 나와요. 반성이라는 말이 반성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반성한다고 해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반성한다고 이렇게 되죠. 현행 용어의 용례를 보면. 그러나 반성은 말 그대로 돌이켜서 살핀다. 이런 거예요. 살펴보겠다. 이 이상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반성은 자기 성숙의 과정이지 자기 비하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상시 일기법은 특히 이 상시 일기법은 상시 훈련의 점검법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상시 훈련법을 보면 주의할 것이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상시 훈련법은 주의 공부예요. 주의해라. 그러면 이 상시 일기법은 그 주의하는 것을 당후에 그 이후에 조사 잘했는가 못했는가 조사 점검해서 기재하는 그러니까 사후 일이 지난 뒤의 공부다. 이렇게 저는 정의 내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조항을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66쪽을 보면 이제 이 조항이 나와요. 4조항으로 나오는데 1, 2, 3이 상시일기법의 조목이에요. 그리고 4조는 태조사법에 대한 별도의 설명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조항으로 따지면 1, 2, 3조항이 되겠죠. 그러면 첫째, 유무념 처리 조사 기재라는 게 나옵니다. 참 이게 어찌 보면 일기법에서 유무념 처리가 전부일 수 있어요. 전부. 처음에 저는 이 유무념 일기하면 유무념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것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고 다른 것은 조금 못해도 상관이 없다. 되게 FM으로 하면은 1조 1항, 2항, 3항을 다 잘해야 된다. 이게 상시 일기법의 1항, 2항, 3항을 전부 다 100% 잘해야 한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냥 거의 전부 1항을 주로 잘하고 2항, 3항은 이제 보조적으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풀어보고 싶어요. 이게. 그래서 이 일기법의 핵심은 바로 유무념 이 조사, 이게 유무념 처리가 거의 다다라고 보고 싶은 거죠. 이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무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전부 다 이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모든 일, 이런 것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이 모든 일을요, 앞에는 뭐라고, 앞에 일기법의 대유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일, 그렇게 말했어요. 당일은 당한 그때, 이 말이에요. 당일, 당한 그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을 당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 조사에서 기재가 뭐예요? 기록해서 실른다. 실을 째자 써요. 실을 째. 장부에다가 실은다. 이런 말 같이 옛날에는 문부에다가 실은다. 문부, 이게 쓰는 데다가 신다. 우리로 말하면 일기장에 올린다. 이런 말이겠죠. 번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고. 여기서 아주 심도 있는 언어들이 나와요. 주의심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고, 취사하는 주의심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그리고 다음에 또 문장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는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번수로 계산하는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이걸 다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원리적인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대종사님의 수행법의 특징이 하나가 나와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라는 게 나와요. 조목. 이것을 말하면 조목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목수행. 이게 대종사님의 특징입니다. 조목을 가지고 하는 것. 근데 조목에다가 제가 이거 좀 번역을 해본 거예요. 거기다가 센서를 달아요. 우리가 차 이렇게 가다 부딪히려면 삐삐삐 거리듯이 자기가 센서를 달아요. 그게 주의심. 비유를 하자면 그런답니다. 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도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춤형이죠. 내가 만일 성격이 너무 느긋해. 그러면 조금 더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되겠다. 이건 자기 조목이에요. 근데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해. 그럼 내가 조금 느긋한 것을 내가 기다리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조금 천천히. 그러면 빨리 하는 게 답이에요? 늦게 하는 게 답이에요? 절대적인 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절대적인 답이 없어요. 어떤 것을 이렇게 정답론이라 해가지고 딱 놓고 채점을 해갖고 거기다 딱 넣으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목수행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기가 성격이 급하면, 그래서 정산용사님께서 그 중도와 관련된 글이 있어요. 그 맥박, 어떤 사람은 맥박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맥박이 늦어도 안 되고, 그래서 아까 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늦추고, 느린 사람은 또 빨리 하고, 그래서 이제 맞춰가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자기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맞춤형의 그 조목을 정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은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각자의 그 상황과 밀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집단이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잘 따른다고 해가지고 꼭 그것이 이 유무념 처리, 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옛날식으로 말하면 윤리죠, 윤리. 윤리라는 게 무리륜자를 써요, 무리륜자.
그 무리가 하자고 규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잘 완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이게 마음공부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주의심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주의심. 야, 이 주의심. 주의심은 주의한다 하지 않습니까? 주의한다. 그런데 이 주의심을 처음에는 그냥 일단은 내가 그것을 잊어먹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진짜 주의심은 어디에 있냐? 온전한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진짜 주의심. 그러니까 온전한 이 자리, 온전한 저기 교의품을 가면 일원상 자리겠죠. 그러니까 수행 포엠에 오면은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이라고 그냥 안 써요. 거기 상황에 있는 말로 계속 바꿔서 쓰세요. 근데 여기 그 유무념 조사를 하는 것은 이게 상시훈련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통해서 주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소태산 대종사의 아주 특징 중 하나입니다.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서 일기법 일기를 하는데도 주의심, 주의하는 그 주의심을 하면 이 온전한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 온전한 자리를 드러낼 줄 모르면은 일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도움이 분명히 되죠. 그렇지만 우리 대종사님이 수행에 아까 우리가 얘기 나오면은 총서편, 교의편에서 이렇게 수행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교의편의 탄탄한 기반이 싹 무너져요. 그냥 수행편에서 새로운 걸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건물을 지는 거야. 새로운 거. 기초를 실컷 닦아놨는데 어찌 보면 뼈대까지 닫혀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장식도 하고 막 하는데 이것은 버리고 다른 데 가갖고 또 뭐 딴 거 지려고 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인식을 가지고 이 말을 해석을 해야 돼.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 이 조목 있잖아요, 조목. 그래서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 내가 무엇은 내가 이렇게 기준을 갖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저는 조목수행이라고 해요, 조목수행. 근데 그 조목수행을 통해서 주의심이 드러나게 하는 건데, 주의심이 챙겨지는 이 주의심은 교의품으로 말하면은 일원상 이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조목을 가지고 공부를 할수록, 뭔가를 할수록 더 그 자리에서 텅 빈 자리가 분명하고요. 더 그 자리에서 고요한 자리가 분명하고요. 그 자리에서 더 신령해지고요. 더 뚜렷하고, 그게 더 선명하게 알아차리고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기를 하는데. 우리들한테 숙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조목을 딱 정해놓으면 거기 센서기가 그때 더 쫙 발동이 돼야 돼. 대종사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다. 이 주의심과 유사한 말이 거기 나오죠. 온전한 생각으로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조는 응용하기 전에 미리 연막이 머리가 확 멈춰버리네. 이때는 봐야죠. 자,
응용하기 전에 응용 형세가 생각이 안 나고 응용 후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리고 6조는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원래 이 유무념 대조에 나와 있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는 주의심을 가져란 이 말은 상시응용 주의상 6조하고 직결된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일기법 유무념 조사를 했을 때 그것의 기반은 온전한 자리, 이 이론상 자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찌 보면 범을 잡으려고 했다가 토끼 보고 토끼 잡으려다 범을 또 놓쳐버리는 격이 됩니다. 이런 점은 한편 우리가 굉장히 내가 일기를 유무념을 할 때 더 나의 이 온전한 자리가 드러나도록 하는지 못한지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저는 숙제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작은 것 하려다가 큰 것은 다 놓쳐버리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2조가 학습 상황 중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그 시간수를 계산하여 기재하며 예외와 입선은 참석 여부를 대조 기재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의 현재 그 상시훈련법 보면 3조, 4조, 5조를 점검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3조 노는 시간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필요. 이게 경전 공부해라 문제. 경전법규. 그 다음에 4조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 할 것을 주의할 것이요. 5조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 수양하기 위하여 연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러면 이걸 간략하게 모르면 경전 공부해라. 그 다음에 의두연마 해라. 연불 좌선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학습 상황은 내용을 보면 학습 상황 수양과 연구 과목을 기재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예외하고 입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에 보면 4조에 보면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입선과 관련이 있고요. 5조는 매 예외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해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해야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전부 다 상시일기법은 상시훈련을 잘 점검하기 위해서 있는 방법이다. 같이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3조 봅시다. 3조. 세 번째 조항. 3은 계문은 범과 유무를 대조 기재하되 범과가 있을 때는 해당 조목의 범과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요. 이게 저도 참 어려웠어요. 이걸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계문이 1조에 하지 말자는 조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요. 1조에. 말자는 조목. 말자는 조목인데 이걸 또 왜 별도로 또 이렇게 놨을까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긁다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저도 그래요. 인격을 어느 순간 제가 이 교무 생활이라는 것이 남한테 잘 보이려고 말 많이 해요. 내 본능하고도 안 하는 짓을 하려고 많이 해요. 잘 보이려고. 좋은 말로 하면 명예를 올리려고 하는 거. 제가 어느 나이가 돼서 기준을 하나 세운 게 있어요. 위는 오늘 이만큼 할 수도 있고 내일 이만큼 할 수도 있고 그날 달라. 요 위로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그게 이날 어떨 때는 겁나게 잘할 날도 있고, 어떨 때는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해. 그래서 상관없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노력은 어디 하냐? 이 이하로는 안 내려간다. 왜 그러냐? 여 이하로 내려가면은 남한테 폐를 줘요. 나만, 내 문제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 나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조금 민망하다든지, 그런 거 내가 감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뭘 잘못하면은 주변에 폐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하는 절대로 안 한다. 이 기준이 됐어. 어떤 이하는 안 해. 계문이 꼭 그런 성격이 있다. 왜냐면은 나 하나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것이 주변에게도 피해가 가요.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이 계문을 공동 유무념 같이 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공동 유무념 삼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봐라. 그걸 또 따로 해요. 또 그걸 계문이 공동 유무념인데 저는 계문을 공동 유무념이라 생각합니다.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대로 보통급은 보통급 10개만 하면 되고 특신급은 보통급에다가 특신급에서 20개. 이게 다게 공동 유무념이에요. 공동 유무념. 말자는 조목에 취사는 주의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을 나의 개성, 나만의 관계, 나와 밀접한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안 하면은 서로 다 관계가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너도 이것은 하자. 같이 합시다. 대원사님께서 그리고 이건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주었다. 이렇게 이게 참 난감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안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요. 만일 이 이하가 무너지면은 서로 많은 피해가 된다 하면은 서로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하자는 조목도 대종사님께서 제시를 해주죠. 뭐냐? 솔성요론. 그래서 솔성요론 같은 경우 영체 자기가 자기 기준을 잘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솔성요론을 빌려서 해도 돼요. 솔성요론을 빌려서 이건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해도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좀 정리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해보면 상시일기는 유무념 처리, 내용 유무념 처리, 계문, 범과 유무, 학습 상황, 조사, 기재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은 상시 훈련의 점검이다. 또 정리를 해봅니다. 근데 이것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이렇게 국집돼서 정해서 어떻게 이렇게 국집이 돼갖고 이 형식적 절차나 이렇게 어떤 외형적 어떤 행위만 남아버리면은 일기법에 또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의도하고 달리 간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너 일기했어? 또 근다든지 그것만 제출을 하면 마치 공부가 다 된 것이냐. 이게요, 앞으로 뭔가를 뭔가 평가하려면 뭔가 평가의 기록이 있어야 되니까 일기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걸 체크를 했냐, 뭘 썼냐, 써서 냈냐에 따라서 이게 한다고. 이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꼭 이걸 했다고 해서 능사가 또 아니에요. 우리한테 빠져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일기를 해야 돼요. 자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주의 여기 보면은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의 취사 이걸 취할까 말까 취사하는 주의심 이 취사하는 주의심에 사막이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취사에는 주의심인데 여기서 주의심은 한마디로 공정영지한 깨어있는 주의심이다. 이게 공정영지심과 주의심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이렇게 센서를 딱 달아가지고 이를 통해서 이 조목을 통해서 자기가 아킬레스건이 있고 자기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때 이것을 통해서 이 주의하는 자리를 우리가 탁 잡아내야 돼. 그러니까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잘 활용해서 주의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공정영지한 이 일원상 자리를 항상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확고하게 더 챙겨서 드러낼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인 이 조목이 묶여서 주의심을 더 주의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조목만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주의심이 숨어버려요. 우리가 혹시 그러지는 않는가 고민을 해봐야 돼. 우리가 조목으로 주의심을 더 활성화시키고 조목으로 일원상 자리를 더 드러내고 이 주의심인 일원상 자리로 조목을 더 잘 챙길 수 있는 것이 선순환적 구조고 대종사님께서 내 삶의 그 맞춤형 공부로 자기가 조목을 딱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일기다, 일기법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심은 일원상장으로 본다면 공정영지의 광명과 관계가 있고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과 한 자리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일원상의 근원한 수행법이고 이 정산용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원상의 실행 과정이 바로 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또 이걸 또 저의 기준으로 말을 해보면은 당처에 그때그때 깨어 있으면서 주의심을 챙겨서 공부하는 것은 이게 말 그대로 유념, 바로 유념 공부, 이 주의하는 유념 공부고 당후에 끝나게 이것을 유념했는지 무념했는지를 조사하는 유무념 대조는 다른 말로 하면 조행 공부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숫자나 어떤 그 자기 문자나 이걸로 기재하는 것은 일기다. 이렇게 구분을 어떨 때는 이렇게 통합해서도 이렇게 보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그 유무념 대조 공부를 하면 한 가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용어를 같은 걸 쓰는데 문맥에 따라 그 뜻이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은 이 유념, 무념, 유념 공부, 무념 공부 이렇게 말할 때하고 유무념 대조해라 이렇게 말할 때하고 그것이 용례가 틀려져 버려요. 그냥 이게 막 복잡한 그 대종사님과 정산용사님 말씀들을 다 갖다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언제 한번 또 정교하게 한번 설명하고 오늘 크게만 말해볼게요. 크게만. 유념 공부, 무념 공부는 다 일원상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자리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 다른 표현에 불과해요. 이게. 무념이라는 것은 일체가 다 우리로 말하면 거기에 걸림이 없는 그런 자리를 무념이라 하는 것이고 유념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깨어서 분명 뚜렷한 것을 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이 표현이 그것에 걸리지 말고 걸리는 거 다 내려놓고 붙들리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떨 때는 선명하게 네가 현재 화가 나 있는 그 자리를 선명하게 드러내 분명하잖아. 같은 말이에요. 유념이나 무념이나 유념 자리나 무념 자리 다 일원상 자리예요. 다 일원상. 일원상의 복수적 표현이에요. 한 자리에 다른 표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당처에 딱 당했어. 당처할 때 무념할 자리에는 무념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념할 자리 무념해라는 것은 뭘 해놓고도 주었다고 그럼 거기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끌려가 이게 착이 없고 상이 없이 해라. 그러면 무념할 자리 무념해라는 공부예요.
근데 유념할 자리에 유념해란 것은 네가 현재 화난지 분명히 자각을 해서 잘못했으면 잘못된 줄 알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념,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지 확연히 알고, 그러니까 유념할 자리, 당처에 유념할 자리에는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무념해요. 다 당처 공부예요. 당쳐서 하는, 맞죠? 지금 설명 지금 제가 하는. 자, 이렇게 공부를 당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유념과 무념은 이론상 한 자리니까. 근데 이것을 닥쳐서 상황에 따라서 유념으로 처리할 일이 있고 무념으로 처리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까 설명. 이걸 정산용사님이 구구절절하게 설명해놨어. 이것도 말하면 더 헷갈려 버리니까 내가 안 할 거예요. 오늘 안 할 거예요. 그럼 한 번은 정산용사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야 돼요. 자, 이게 다 이론상으로 주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무념의 주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어떨 때는 무념의 주의심을 드러내는 거죠. 맞죠? 자, 이럴 때는 그냥 이것을 유념 공부, 무념 공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당후, 이 당처가 아니라 당후에 내가 이것을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 아까 말했으면 이를 당해서 잘 했는가를 돌이켜서 보는 거예요. 돌이켜서 볼 때 유념할 자리에 유념을 했는지, 무념할 자리에 무념을 했는지를 돌이켜서 봐서 그랬구나 하면은 유념으로 처리하고, 못했구나. 이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안 했구나가 아니에요. 못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가 당후의 유무념 대조에서 이 무념 공부는요, 자기가 그렇게 못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공부심이 굉장한 거예요. 이때는 용어를 똑같이 쓰잖아요. 유념, 무념. 그렇지만 이 당에서 이를 당해서 아까 바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는 그 용리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것은 뒤에 무념은 뭐냐? 유념할 자리에 유념한지 모르는 줄 아는 거예요. 또 무념할 자리에 무념할 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을 무념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문맥에서 이해가 안 되면은 외워버리면 큰일 난다고. 근데 이 원리를 알면 상황을 쭉쭉쭉 읽어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대종사님 이하 역대 우리 정산용사님 뭐 이런 어른들이 꿰뚫고 있으니까 그냥 상황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냥. 요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또 여기 뭐 그 일기법에 유념 무념을 조사해라 하니까 이 뜻으로만 해가지고 유무념 공부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오독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깊이도 몰라. 깊이도 몰라요. 주의심의 핵심은요, 유념해야 될 것은 그 유념의 그 진리를 100% 가동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무념의 진리를 100% 가동하고. 그래서 정사님사 나중에 무슨 말까지 하는데요. 무념 가운데 유념이 있고, 유념 가운데 무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말로 보면 말장난 같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정사님사님은 그냥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설명이 잘 이해가 되셔야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나, 오늘은 다음에 한번 기회 있을 때 좀 더 풀어서 또 해볼게요. 이 정사님사 말씀 같은데 가동을 해갖고. 그러나 오늘 이 정도에서 이걸 처리했으면 좋겠고, 오늘 또 강조하지만 일기를 하면 우리가 더 이런상 자리인 이 온전한 자리가 더 드러나고, 이 주의심, 깨어있는 이 주의심이니까 깨어있는 이 주의심이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근데 일기를 했는데 뭘 막 했다고 해.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환히 깨어있고, 아까 같이 무념한 그 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유념,
뚜렷한 이 은연만 내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는데 일기는 많이 했대. 그러면 대종사님 예화를 들으면 포수가 토끼 잡으려다가 호랑이는 다 도망가 버렸어. 아니면 호랑이가 다 산에 숨어 버렸어. 우리 심신에 우리 마음의 산에 호랑이가 숨어 버렸어요. 다. 그리고 그냥 토끼만 잡다가 그냥 호랑이는 그냥 저 우리 마음 깊은 심신 골짜기에 다 숨어버렸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나라 내 몸, 내 산맥에는 호랑이 없다고요. 안 보이는 게 없지. 있지. 그래서 일기를 할수록 이 일원상인 이 주의심이 더 드러나고, 대운사님 말씀대로 이 조목을 통해서 주의심이 더 드러나고. 이건 학습 상황도 하고 계문. 저는 계문을 아까 공동 유무념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은 무너지면 안 된다. 그것도 같이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기법 중에서 상시일기법에 대해서 포괄적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